조셉 거니크의 짧은 만남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나는 셀프 세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차 안을 청소하던 나는 황갈색의 털 몇 오라기를 발견했습니다. 하던 세차를 멈추고 나는 그 털을 모아 봉투 하나에 담아서는 차 앞좌석에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그 털은 버디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내내 나는 며칠 전에 있었던 버디와 그의 가족과의 짧은 만남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고 나는 막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휴게소를 지나가는데 큰 배낭을 맨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가죽끈에 매인 개가 한 마리 앉아 있었는데 그 개는 도시 고속도로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짓는 경계의 잔디밭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은 몹시 더웠습니다. 그들을 얼마 지나쳐서 차를 세우고 나는 그 남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내가 물었다. 남자는 갑작스런 내 질문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불법은 아니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과 개가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우린 괜찮습니다. 조금 더울 뿐이에요. 그 남자 옆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다는 손으로 쓴 팻말이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남자는 배부르게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자, 여기 $20 드릴 테니 이걸로 오늘 저녁에 요기나 잘 하시죠. 선생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받으며 남자가 말했습니다. 차를 되돌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들은 78번 국도의 서쪽 육지의 진입로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뭔가 좀 더 해줄 걸 하고 생각하며 트럭 휴게소로 들어간 나는 남자에게 주려고 큰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고 개에게 줄 핫도그 몇 개와 물도 샀습니다. 그 진입로 부근으로 다시 돌아가 봤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와서 차를 태워줬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로 다시 올라온 나는 다음 출구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그 두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차를 세웠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핫도그와 물을 개에게 먹였습니다. 그 남자도 샌드위치를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 삼켜버렸습니다. 개 이름을 물어보자 버디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나는 낯선 사람을 차에 태워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밤에 고속도로변을 걸어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자 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자는 버디에게 뒷좌석에 타라고 명령했지만 나는 버디가 앞좌석에 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좌석에 올라탄 버디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듯이 머리를 내 무릎에 올려 놓았습니다. 자동차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버디는 곧 잠이 들었고 나는 가끔 버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버디가 쉘티종이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버디는 잡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움과 기품을 지닌 개였습니다. 버디의 털은 부드럽고 길이 아주 잘 들어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떠돌이였습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인생에 관해 조금씩 얘기를 했습니다. 가진 신분증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며 몇 주 전에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다고도 했습니다. 남자의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깊고 푸른 눈에는 고통이 어려 있었지만 그는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은 오리건이며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나는 버디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1년 반쯤 전에 엘라바마 주에서 조그맣던 버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다녔다 합니다. 대화가 끊어진 틈을 타서 나는 내가 남자에게 여행하다가 버디가 부담스러울 때는 없었는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버디를 내가 맡아서 잘 키우겠노라고 말할 셈이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 눈질에서 본 남자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겨우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남자가 말했습니다. 버디는 나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어떤 날은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지만 나는 굶어도 버디는 꼭 먹였지요. 그 남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유일한 가족을 내가 데려가겠다고 말하려 했던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동행은 짧게 끝났습니다. 차를 세우자 남자가 뒷좌석에서 배낭을 내렸고 버디도 뛰어내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차문을 닫을 때 버디가 돌아서서 나를 쳐다보며 꼬리를 한두 번 흔들었습니다. 버디씨께 고맙습니다가 확실했습니다. 나는 차를 돌려 동쪽으로 향하며 버디와 그의 가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조차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날 밤늦게 나는 정원에 물을 주었습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짧은 만남들이 왜 이토록 나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행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들과 나는 짧은 순간을 감사드렸습니다. 그 두 명의 지구촌 방랑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내 삶을 풍성하게 했고 내 영혼과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 몇 가닥의 털은 어느 여름날 저녁 내가 만났던 버디와 그 남자를 기억하게 해주는 기념품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짐승이 있다면은 그 짐승을 어떻게 떼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양이를 옛날에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고양이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요즘은 정말 고양이를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느라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의 집 고양이들을 챙기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이 없는 길 고양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고양이를 만약에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500불이 든다면 당신은 그 고양이를 버리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집 럭키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예전에 발에 큰 가시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한 350불 가까이 돈을 들여서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고양이가 만약에 수술비가 1000불이 든다면 어떡하겠어요? 500불일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것이 1000불이 되면 나는 흔들리겠죠. 근데 다시 물어봅니다. 만약에 2000불이라 든다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3000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리칩니다. 그만하세요. 사랑할 때는 아버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정말 아파서 수술비가 1000불이 들고 2000불이 든다 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불 주고 누구한테서 고양이 한 마리 사는 게 낫고 저건 버리는 게 낫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어찌 그 고양이를 버리겠습니까?
글에서, 짧은 만남의 글에서 개와 함께 다니던 떠돌이 방랑자도 아버지 그 개가 자신의 가족하고 똑같으므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이해합니다. 정말로 공감합니다.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 데니얼서 목사였습니다.